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며칠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듯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여객 수송량이 9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적기 대형사의 표류를 방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계 10위의 여객 항공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목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객 부문은 현상을 유지하고 화물기로의 대전환과 정비 부문의 국제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합병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여객 부문은 비행을 할수록 적자지만 화물 분야는 국제 수요가 많아져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여객기 중 화물기로 개조할 필요가 있는 기체는 과감히 개조를 해서 화물 물량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RO라는 정비 분야도 영종도에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전문 업체는 국내의 모든 항공사의 기체를 전문적으로 정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카이 등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MRO는 인천과 경남 사천이 사활을 걸고 전쟁 중인데 민항기 부문은 아무래도 글로벌 허브 역할상 인천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경남 사천은 어떠한 MRO를 담당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번 합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지트는 사천 MRO는 앞으로 글로벌 항공 부문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UAM의 허브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기를 만들고 있는 카이가 같은 멀티콥터인 UAM을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및 UAM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띄우고 서포트하는 것은 2025년부터 UAM은 글로벌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합병도 이러한 큰 그림에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비지트가 올 초 미국 CES 2020에서 이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업종별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UAM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1위 국가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글로벌 1위 국가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정책과 국가적인 모멘텀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번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택시 시연과 군집 드론 쇼,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뉴스를 주도적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스마트 도로, 스마트 관제, 스마트 시티의 핵심적인 역할을 UAM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 UAM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가져올 나비 효과의 중심에는 바로 UAM이 있습니다. 이러한 UAM은 기업의 사활을 거는 미래 먹거리 시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버와 손을 잡고 1700조 규모로 보고 있는 UAM 시장을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KUAM의 성공적 실현 및 시험 비행 실증을 위해 인천공항과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모두 UAM 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 체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SKT도 우버와 모빌리티 부문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손을 잡았고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발표 소식을 들음으로써 본격적인 UAM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의 발전은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뉴욕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한 후 런던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도착하는 글로벌 일일권 시대에 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약 1700조 UAM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의 횡보에 비지트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